오늘 매일 그대와 2부 시간에는요 초대석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오늘 나오신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네. 저도 감기가 그 전에 나왔을 때 걸렸었는데 맞아요. 기침 감기가 걸렸었는데 이제 거의 끝물. 근데 오래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 달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달 주제는 어떤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하나 조금 인상 깊은 그런 인상 깊다기보다는 생각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치과대학교를 오래전에 이제 다닐 때 치과대학에서도 저기 환자들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검진하러 오신 미국 분이 한 분 있으신데 이렇게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앞니가 여기 조금 부러졌다고 그 앞니를 이렇게 다시 고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보니까 앞니가 부러진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어금니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뒤에 이빨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치아가 뒤에 치아가 없으신데 네. 이제 보시기에 이제 앞니가 이제 부러졌으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고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앞니, 앞니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가 어떤 게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앞니에 관한 이야기이군요. 네네. 그렇다면요, 우선 앞니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치아 몇 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치과 병원에서 앞니라고 했을 땐 도대체 그 앞니가 어디까지인가요? 보통 치과에서는 영어로 이제 말을 했을 때 앞니하고 뒷니라 그러나? 앞니하고 네. 뒤쪽 치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쪽 치아를 anteriors라고 그러고요. 네. 그 뒤쪽 치아를 posterior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앞쪽은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송곳니부터 송곳니예요. 여기 뾰족한 네, 이빨이요. 네, 양옆에. 양옆에 이렇게 뾰족한.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 뾰족한 게 뾰족해지지 않고 많이 갈아져서 네. 평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송곳니가 이제 치아 개수가 다 있으셨을 때를 가정해서 위쪽에 6개,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가 6개고요. 네. 아래쪽에 6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clinically 이제 병원에서 말을 할 때 앞니라고 말했을 때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을 때 보이는 치아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의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웃을 때 치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어떤 경우는 웃을 때 어금니까지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앞니라는 그런 거를 했을 때 정의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웃을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치아들을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신경이 많이 가고, 아무래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첫인상의 거의 한 80% 이상이 이 치아의 상태를 좀 이렇게 반영하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구강 상태가 네. 치아를, 그러니까 입술을 하지 않고도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제 구강의 형태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치아의 형태로 인해서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쪽이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금니에 네. 비해서는 적지만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좀 채널 다 고정하셔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진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 3가지를 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로 인한,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앞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니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금니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옆에 칡이나 뺨이나 이런 걸로서 보호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하게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렇게 네. 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병을 앞니로 따시는 분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하시거나 네. 아니면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못질을 하시다가 네. 그 이 망치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다가
망치로 이렇게 앞니를 쳐서 아이고. 뒤쪽으로. 예, 그래서 치아가 반이 이렇게 부러져서 오신 경우도 있으세요. 어우, 큰일 예, 날 뻔했네요. 예, 그래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네. 이제 뒷좌석에 앉으셨다가 안전벨트 안 하시다가 이제 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이제 충돌이 생겼을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앞에 이제 뭐 그 머리 고정하는 부분에 치아를 이제 부딪혀서 네. 깨지신 경우, 그런 아이고. 경우도 치료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경우에 이제 두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살짝 이제 깨진 경우, 네. 뭐 예를 들어서 포크를 씹다가 포크로 살짝 씹었는데 살짝 깨진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랙처라고 해가지고 아예 치아가 이렇게 동강이 나거나 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건 좀 상태가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쵸? 그런 경우에는 신경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앞니의 문제라고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앞니의 문제는 충치예요. 아, 네, 특별히 충치인데 또 아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앞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유병이라든지 아니면 사과 주스 이런 거를 우유병에 넣어서 오래 먹다 보면 앞니가 썩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다행이라기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린이들은 앞니가 보통 6살에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보통 빠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구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가 소홀한 상태가 됐거나 그랬을 때 앞니에도 충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치아 표면에 이제 충치가 잘 생기는 부분이 있고 잘 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면 부분, 치아를 이렇게 봤을 때 앞면에 이렇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치아 끝 부분에는 네. 충치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앞니 중에서 충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앞니의 치아와 치아 사이에 생깁니다. 아, 이빨과 이빨 사이. 예,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였을 때 아주 조그말 때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보기가 괜찮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오랫동안 놔뒀을 경우에 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더 큰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치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보면 앞니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거나 또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미용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치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게 있고 음. 또 다른 거는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교열. 아, 치아 삐뚤빼뚤. 삐뚤삐뚤한데 치아의 교열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삐뚤삐뚤한 경우. 네. 근데 삐뚤삐뚤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아들이 나오면서 네. 자기들끼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똑바로 나오지 못하고 네.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제 벌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 경우네요. 예, 그래서 네.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와도 그래도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삐뚤삐뚤한 경우도 이제 어떤 잇몸 문제하고 또 연관이 돼서 삐뚤한 정도가 뭐 시간이 갈수록 변하든지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40대 이후에 아니면 네. 50대 이후에 잇몸이 안 좋으신 경우에 그런 게 일어나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렇다면 앞쪽 치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말씀하셨던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네.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예. 저희가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이제 앞니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이제 그 치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거를 치료를 하느냐 이거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는 게 큰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포크를 씹다가 이렇게 조금 깨지거나 아니면 뭐 딱딱한 사탕을 씹다가 또 깨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살짝 깨진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신경까지 안 들어간 경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살짝 깨져서 예를 들어서 아프지도 않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경에 들어갔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부러진 부분을 1차적으로 이렇게 메꾸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끝부분만 이렇게 수평으로 깨진 상황이면 네. 그거를 붙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씹으면서 딱딱한 거를 안 씹더라도 그 부분이
또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세요. 네, 아무래도 밑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깨지든지 위에 깨지든지 이게 이렇게 항상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붙였을 때 떼웠을 때 잘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5년, 10년 이렇게 있으신 경우도 있고 어. 보통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치과 병원에서 치과 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해요. 이거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안 쓰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봐서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네, 그런데 네. 그 상황이 이제 그 병원의 치과 원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계속 떨어져요.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뭐 1년에 막 두세 번씩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거는 안 되고 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네요. 다른 방법은 이제 뭐 비니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크라운을 씌운다든지 그런 아.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깨진 상황,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셔가지고 부딪혀서 치아가 반이 나갔어요. 음.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를 살릴 수가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느냐. 이런 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병원 가셨을 때 그렇죠. 이제 담당 치과 원장님께서 보시고 이거는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비록 신경까지 미쳤지만 예를 들어서 포스트라는 거를 네. 이제 심지를 심고, 심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스트라고 그래서 신경 뿌리 안에 이렇게 심지를 심는 거예요. 그 신경 치료 그렇군요. 신경 치료를 한 후에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임플란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치아를 뽑지 않고 음. 이거를 기둥을 세워서 이제 크라운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빨 상태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치과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그거를 할 때 예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큼 오래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경험이라든지 네. 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을 해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 선택은 이제 환자분께서 하셔야 되시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잇몸 위로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지 나중에 크라운을 씌웠을 때 그 크라운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도 심한 경우는 오셨는데 이제 금이 가기를 이제 뼈 안쪽에까지 금이 가신 경우가 있어요. 속 깊이까지. 네, 속 깊이까지 네. 그렇게 간 경우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뽑고 네. 임플란트를 하시는 상황이 이제 그 해결책이라고 봐야 참 되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네. 이제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그래서 많이 당황하시고 네, 많이 네. 속상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치 치료, 충치가 이제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접합면, 치아와 치아 사이, 앞니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양편에 이렇게 충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일 때도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보셨을 때 그 색깔이 이렇게 멍든 것처럼 조금 약간 파란색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거울을 보시다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상담을 하셔가지고 네.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그것도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그냥 떼워서 되는 상황이 되는지, 네. 그리고 또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충치가 많이 큰 경우에는 비록 떼어놨었더라도 나중에 그 충치를 떼운 부분과 네. 그리고 치아 부분 사이에 또 생길 수 있죠. 틈에 이제 스테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미용적으로 그렇게 네.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판단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시면 원장님께서 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충치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네요. 그 어떤 치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열이 가지런하지 않은 경우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열 가지런하지 않는 경우 말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지금 방금 여기는 지금 제가 네. 말씀 안 드렸는데 생각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네. 그 전에 치료를 했는데 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시간이 경우도 지나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전에 크라운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할 때는 괜찮았는데 잇몸이 선이 바뀌면서
뭐 크라운 위쪽으로 이렇게 까만 선이 보인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전에 크라운을 했는데 부러졌어요. 크라운이. 네. 그렇게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치료는 이제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크라운을 오래전에 했는데 치아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앞니가. 아.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뭐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든지.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전에 치료를 한 거에 관한 이제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앞니 어떤 그렇네요.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네.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앞니 그러니까 브릿지를 하신 분인데요. 네. 이게 예전에는 약간 좀 크게 하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토끼처럼 커 보인다고 네. 이걸 또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음. 그런 경우가 이제 교열의 문제 그리고 네. 공간의 문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교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로 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크라우딩,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너무 있는 경우. 공간이 좁아서. 예, 공간이 좁아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그 자긍심하고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이제 웃으실 때 그런 것들이 왜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한국 분들. 맞아요. 예, 그런 걸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자체도 의식적으로 윗입술에 힘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손으로 입을 예, 입을 가리시고요. 가시고 웃으실 때 그런 네.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잇몸의 상태에서 따라서 치료의 이제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그렇겠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크라우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non-constructive way, 그러니까 non-destructive way.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파괴를 하지 않는 선에서, 그게 음. 뭐냐면 이제 교정이겠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치료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발견을 했을 때는 이제 교정을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게 되고. 그러니까 요새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네. 청소년들 요즘에는 40대 이후에도 교정 많이 하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또 출산 이후에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미리 이제 보시고 이거를 수정을 했을 때 네. 나중에 차후에 뭐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요. 네. 그리고 또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치아가 두 가지가 있겠죠. 치아가 작거나 아니면 공간이 너무 넓거나. 네네. 그래서 이제 치아에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고 치아의 그 모양이 원래 평균적인 사이즈라면 그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크라운을 씌운다면 치아가 너무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네. 가장 좋은 거는 교정으로서 이거를 클로즈하는. 실제적으로 뭐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맞아요. 예, 그 일반적으로 교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엇갈려서 치아가 엇갈려고 그리고 이렇게 덧니가 나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공간이 식으로 넓어도. 공간이 넓어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가 네. 변형이 된 경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대 60대인데 이제 그때 무슨 교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은데 치아가 너무 이렇게 앞으로 삐쭉삐쭉 튀어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하게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어떨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앞쪽 치아에 관해서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또 경우의 수에 따른 치료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조금 이렇게 뭔가 주춤주춤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용기 내시라고 한 말씀 딱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본인이 모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가 간단하실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복잡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죄송합니다. 가시는 병원에 가셔서 네. 자, 이런 상태가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네.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거를 알아보셔야지 계획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어떤 용기를 내셔서 하신 분들이 또 나중에 어떤 결과에 만족을 하시고 또 아주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성격도 상황이 바뀌고요. 예, 그래서 되게 아웃고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두가 밝게 웃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또 하이큐 치과의 배우 원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큐 치과의 배우 원장님이셨습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요. 전화 한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에일리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